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한 편이었습니다. 게다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선 이 예민함이 점점 범위를 넓어져 갔습니다. 얼마 전엔 동기가 위로한답시고 마정씨는 유리멘탈이라 사회생활 오래 못하겠다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그 말이 이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. 자기의 내적인 언어를 좀 바꾸세요. 나는 유리 멘탈이야. 나는 화가 너무 잘 나. 난 너무 예민해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. 안녕하세요.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습니다. 한창수입니다.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? 안녕하세요. 한창수 교수님. 저는 최근에 마음정비소를 구독하게 된 2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. 저는 제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예민한 편이었습니다. 남들은 듣지도 못하고 지나칠 교실 밖 사람들이 대화 소리, 옆자리 친구의 지우개 터는 소리까지 들려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었죠. 게다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선 이 예민함이 점점 범위를 넓어져 갔습니다. 팀장님이 메신저로 점 하나만 찍고 보내셔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고, 회의 때 누군가 팔짱을 끼면 내 발표가 별로인가 하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.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1시간씩 멍하니 누워있어야 겨우 저녁을 먹을 힘이 생기더라고요. 주말엔 그래서 아예 침대에서 나오질 않습니다. 친구들이 마정아, 너 요즘 왜 이렇게 약속 다 튕겨라고 서운해하지만 평일에 모든 에너지를 사소한데 전부 써버리다 보니 도저히 주말엔 밖을 돌아다닐 엄두가 안 나더군요. 얼마 전엔 동기가 위로한답시고 마정씨는 유리멘탈이라 사회생활 오래 못하겠다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그 말이 이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. 병원에 가볼까 싶어 정신건강의학과를 검색해봤지만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건 유난 아닐까 하는 생각에 또 주저하게 됩니다. 교수님, 저는 제 이 예민한 체질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.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걸 저는 왜 하나하나 다 받아내야 할까요? 무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매일이 피곤하진 않았을 텐데요. 이 예민함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? 뭐 그런 얘기네. 취업을 했어. 근데 팀장님이 하다못해 마침표 하나만 찍어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, 회의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누가 얘기 발표하는 거 듣다가 이렇게 팔짱만 껴도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, 되게 예민한 친구네. 그래서 동기한테 심지어 너는 이렇게 멘탈이 약하냐, 너 유리 멘탈이냐,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며칠 동안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. 사연을 보내고 질문하는 게 예민함을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? 하는 사연이었어요. 교수님,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? 이분은 본인이 좀 고장난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민함을 없애고 싶다라는 질문을 했는데, 제 생각으로는 고장난 거는 아니고 오히려 좀 특별히 민감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Highly sensitive person, 고감도 민감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심리학자가 몇십 년 전에 벌써 정의한 개념이에요.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인구의 한 15%에서 20% 정도 민감한 사람들이래요. 왜 옛날 원시인 집단에서도 보면 한 15%에서 20% 정도는 좀 예민한 존재인 거야. 그래야 저 멀리서 포식자들이 다가와도 도망가고 미리 경계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거죠. 근데 이게 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대요. 심지어 벌레들도 그렇답니다. 그래서 어찌면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. 고감도 민감인, 뭐 아주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. 영어로는 첫 자만 따서 does, 그 사람이 그런다 라는 does라고 얘기를 하는데, 첫 번째가 자극을 아주 깊은 처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. 똑같은 자극인데도 굉장히 깊고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. 팀장은 그냥 글 보고서 읽다가 마침표 하나 찍은 거야. 근데 저건 왜 그러지? 괜히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. 사실 의미 없어. 의미가 있겠죠. 뭐 심장이 조금 마음이 안 변할 수는 있겠지. 근데 거기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딥 프로세싱이에요. 깊은 처리. 두 번째는 자극 과부하가 있어요.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옆 사람 옷 부시럭거리는 소리, 옆 사람 볼펜 소리, 이거 떨어지는 소리, 그런 경우 종종 있죠. 예민한 거예요.
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자극을 받다 보니까 에너지는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퇴근하면 지쳐. 1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. 뇌에 방전 타임, 충전 타임이 좀 필요한 거예요. 세 번째 특징은요. 감정이 너무 예민하고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요. 상대방이 느낄 만한 슬픔, 분노, 아니면 짜증, 이걸 내가 동시에 느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의 듣다가 옆 동료가 팔짱을 끼워. 마음에 안 들어. 그걸 나도 느낀 거지. 갑자기 불편해.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나 보다.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편하죠. 정신과 의사야. 정신과 의사는 그래야 돼. 적어도 일할 때. 저도 좀 그런 감정, 그런 걸 느끼거든요.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그거 맨날 그걸 느껴?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.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. 아주 미세한 자극에 예민해요.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소리, 사각사각 소리까지 들리는 거죠. 이 능력은요, 공감 직업군한테는 아주 좋아요. 정신과 의사다, 간호사다, 상담가다, 예술가다. 그러면 아주 좋겠지. 그래서 나는 이분이 예민함을 없애고 싶다. 나는 쓸모없다. 힘든 존재다.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, 너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교수님, 그렇다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예민함은 고쳐야 될 결함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엄마들 맨날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대신 잘 써야 되는 거예요. 그 필요한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를 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의 예민함은 어쩌면 그거는 결함이 아니라 재능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, 예민함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. 예민함을 죽이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안정제 먹는 분도 있고요. 일부러 막 멍한 거 연습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감수성, 공감 능력, 직관 능력 이런 것도 사라져요. 그거 죽이려고 일부러 막 술도 많이 먹는 분도 계세요. 그러면 오히려 감수성이 떨어집니다. HSP적인 분들의 강점은요, 창의성이에요. 그리고 깊은 사고 능력이에요. 그리고 풍부한 감정입니다. 이게 예민함에서 나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대신에 에너지 관리법을 배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첫 번째가 자극의 총량을 관리하는 거죠. 내가 하루 종일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있어요. 자극 다 처리 못해요. 에너지를 다 썼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. 저 하루 종일 상담하는 날, 그날은 저녁 약속 안 하고요. 어쩔 때 너무 피곤한 날은 퇴근하기 전에 1시간 누워서 자요.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회복 루틴을 만드세요.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. 퇴근 시간 이후에 1시간 멍하니 있는 거? 그거 나쁘지 않아요. 저 오후에 진료하는 날 바로 퇴근 못 해요. 그냥 앉아서 30분 동안 멍하니 앉아서 뭐 그럴 땐 쇼츠도 좀 봐요. 그거 자체가 머리에 힘을 좀 돌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. 죄책감 갖지 마세요. 그건 생존 루틴일 수 있습니다. 뭐 좋은 루틴이라면 동네 한 바퀴 걷는 거. 그냥 직장 안에 복도라도 몇 바퀴 걷는 거. 그게 생존 루틴일 수 있어요. 세 번째는요. 너무 예민함을 가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차단을 좀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해요. 제 부인만 알고 있는 저의 예민함이 있어요. 잘 때 작은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. 저는 자기 전에 소음을 차단하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. 조용하지 않으면 잘 못 자거든요. 저 스스로한테 이건 그냥 내가 좀 예민해서 정당하게 내가 사용한 나의 권리다라고 해요. 요새 기술이 좋아서 귀 안 아프고 귀 잘 막는 거 싸게 많이 나오던데 뭐. 물리적인 차단도 사용하시고요. 자기의 내적인 언어를 좀 바꾸세요. 나는 유리 멘탈이야. 나는 화가 너무 잘 나. 난 너무 예민해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.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. 옷차림도 여러분의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매일 입는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영혼의 갑옷이다. 예민한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옷을 입고 출근하세요. 어쩌면 그게 내가 하루를 느끼는, 하루를 버티는 작은 갑옷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동기가 유리 멘탈이라고 했던 거, 그거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.
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. 당신을 해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다. 그 동기의 말은요,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말이야.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느끼는 대로 한 말이에요. 그거 가지고 내가 상처 입는 건 나의 해석 때문이란 얘기입니다. 제가 봤더니 이분의 예민성은요, 감수성이 풍부한 거예요. 이거는 짐이 아니고요, 오히려 이분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. 스스로를 좀 편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어요. 혼자 하기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? 근처 마음정비소를 찾아가셔도 되고요. 제 게시판에도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연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. 항상 문은 열려 있으니 다음번 마음정비소에서 또 뵙기를 기대할게요.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.